경기장 위입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어수선했죠. 제가 사인을 잘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좀 애매한 지금 출발을 좀 보였는데, 일단 오늘은 차영주 소장님 대신에 이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글로벌 증시에서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지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외 이슈들을 좀 알려줄 분을 자 정말 어렵게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하나증권의 김호균 PB님 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시장이 좀 해주시죠. 어수선하긴 하더라도 네. 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저 라이브 자주 나가긴 하는데 네. 이렇게 또 이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좀 색다른 느낌입니다. 네, 저도 사실 매번 질문만 받다 보니까 패널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오늘 또 이 스토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수선하긴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많으니까요. 네, 끝까지 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장님이 보신 오늘의 증시 혹은 최근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 건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 글로벌 매크로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이 좀 약간 쉬는 가운데 국내장이 오히려 모멘텀을 더 보여주는 느낌이 최근에 좀 드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본류 자체는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그 본류가 이 AI라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이끄는 시장이 주도가 되고 있고 거기서 또 파생돼서 뭐 최근에 제가 컨텐츠도 봤지만 뭐 냉각 솔루션이라든가 이제 전력 이런 쪽으로도 글로벌과 국내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분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당분간 이번 주는 좀 소강 국면이 좀 있거든요. 네. 이벤트도 크게 없고 그쵸. 금요일이 또 부활절 휴장이기 그쵸. 때문에 과연 그 다음 모멘텀, 그 다음 어떤 시장을 이끌 주인공이 누가 될까를 빨리 찾는 게 이번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이 다음의 주도주가 과연 반도체 IT 내에서 나올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섹터, 다른 기업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슈에서 나올 것인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출발하긴 했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아, 예, 그렇죠. 그죠? 일단 반도체 IT가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일단 지수가 조금 내리더라도 네. 저는 다른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최근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반도체 AI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제 많이 해드린 탓에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시간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기도 시기인 만큼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네. 저도 좀 해보려 하거든요. 예, 약간 투자에 있어서 최근 좀 편식이 좀 심하지 않나. 그쵸. 예, 투자자분들도 깊이는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한쪽 어떤 섹터에만 맞아요. 좀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러면 이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이게 그 수급이라는 것이 한국에 계속 집중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도 업종 주주들 놓치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 이 수급이 이동했는데 또 우리가 거기 자리 계속 지키고 있는 것도 그쵸. 전략상 맞지 않아서 또 주도주에는 또 대가 아니시겠습니까? 주도주 주도 업종. 그래야죠. 예. 네. 좀 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제약바이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KRX 헬스케어의 어떤 흐름을 좀 놓고 보자면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1월부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 더 강하게 올라온 지수가 KRX 헬스케어예요. 왜냐하면 이 KRX 헬스케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HLB, 유한양행, 알테오젠, 레우켄바이오, 삼천당 제약이 일단 깔려 있고 네.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들까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워낙 좋았죠. 네. 그러니까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 이 레우켄바이오가 정말 대형 계약을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알테오젠이 폭발적으로 또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 되고 있었던 상황.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이 바이오로까지 이제 퍼지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조정을 받고 피해를 보다 보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어디가 볼 것이냐? 결국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조 네. 이게 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강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거기다가 삼천당 제약까지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좋은 뉴스가 한 번에 나올 줄이야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나와 버렸습니다. 저는 좀 여의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저희 지점 후배들이 네.
얼굴이 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일이야 했더니 네. 3천당 세 글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또 자기들끼리만 또 아. 좋은 종목 발굴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아까 나왔던 그 종목들 보면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설레고 또한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포모가 오지 않는 맞아요. 그런 또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약바이오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밉지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하면 요한양행, 알테오제, 레오캔바이오, 삼천당 제약처럼 뭐 하루에 그냥 네. 20% 30% 금방 가버리고 네. 또 조정 없이 그냥 HLB처럼 확 가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또 설레이는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언급한 기업들이 움직이기 전에 네. 제약바이오가 작년에도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비만, 맞습니다. 당뇨 치료제가 정말 핫했어요. 사실 비만 치료하면 뜨끔하네요. 네. 저희 둘 다 그렇죠. 네, 뜨끔하네. 저도 네. 그렇고 네. 부장님도 그렇고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선두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벌 기업에 노보노디스크도 있고 일라이릴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 섹터를 이끄는 바이오테크를 이끄는 네. 이제 대장주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미국에 빅파마가 많이 있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빅파마들이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주목도가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쪽에 워낙 집중이 돼 있고 사실 비만 치료제가 뭐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죽는 건 아닌데 맞아요. 사실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질병이고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성과가 어떤 아직 기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 혁신이 이 바이오의 역시도 기술 혁신이 생기가 나면서 그 기술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게 어떤 시장의 주목도가 크게 모이는 상황이고 이것이 올해도 여전한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좀 난이도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놈만 가는 거고 맞아요. 종목은 또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이거를 또 어떤 종목을 살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크게 고민할 것이 비만 치료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글로벌한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쪽에 왜 글로벌 빅파마가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안 되면 그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이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2024년가 올해 작년보다 5조 원 더 벌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50억, 500억, 5천억이 아니라 5조 더 벌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릴리도 2조 정도 더 벌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 이 빅테크, 그러니까 빅파마 기업들은 관심을 저는 보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흐름 자체가 네. 시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미국의 셀럽 위주로 효과를 크게 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이제 AI 칩도 없어서 못 사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찍어내는 족족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커지고 흔히 말하는 이익을 많이 남기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시장에서 시판되는 건 노보노디스크, 그러니까 일라일리는 아직 시판도 되기 전에 그렇게 주가를 반영한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것이 계속 이 두 기업만 갈 거냐 했을 때 이 두 기업만 가는 이유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당되는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그 준비를 파이프라인들을 깔아놨기 때문에 맞아요.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이 두 기업 위주로 한 상무 2028년까지 갈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주가가 선반영하고 시장을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 치료제 어떤 주사를 맞고 약을 네. 먹었는데 효과가 되게 늦게 나타났거나 네. 효과가 미진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효과가 정말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고통 알죠? 오늘 아침에 재보고 저녁에 재보고 또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또 재보고 누구는 의지가 없다고 뭐라 하는데 네. 네. 해보세요. 식단이 쉬운가? 힘듭니다. 네, 운동이 쉬운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효과를 주다 보니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제가 비교군을 뭘로 한번 잡아봤냐면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HBM 산업으로 잡아봤어요. 네. HBM보다
훨씬 더 지금 시장 전망치가 더 큽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HBM이 작은 게 아니라 이 비만 당뇨 시장 자체가 네, 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표적 항암제라든지 어떤 특정한 질환에 맞는 이 기술은 기술 장벽은 높지만 시장의 규모 파이는 좀 좁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장벽도 어느 정도 선에 지금 위치해 해야 하고 대신에 시장의 규모 파이 자체가 네.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을 정말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 네. 여전히 저는 블루오션.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노보노디스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른 기업들 가만히 있을까요? 다들 이제 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관련 파이프 현황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속도가 좀 안 납니다. 네. 가장 빠른 건 그나마 한미약품이에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한미약품이 이번에 개발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이 제품은 과거에 좀 안 좋아서 다른 데로 쓰려다가 안 좋아서 서랍에 넣어놨었는데 네. 그게 지금 시대와 잘 맞아 떨어져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 있고 그 외의 기업들 뭐 동아ST라는 기업도 있고 대웅제약, 대원제약,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도 진행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주가는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먼저 있나? 또 일라이릴리가 아직 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기대감 높은 기업들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ST 저는 이쪽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관련 ETF가 또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컨셉이 뭐냐면 탑2예요. 그러니까 탑2는 인정하고 가자. 탑2로 50% 비중을 잡고 나머지 50%를 뭘 채울 것인가를 이제 뭐 타이거나 이제 코덱스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글로벌 ETF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주식,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바이오텍 기업들, 그러니까 제2의 노보노디스크가 되겠다 뛰어드는데 이게 또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일단 탑2가 지금 시장을 잡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빅파마들은 암젠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진짜 배가 너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이자나 그렇죠. 돈은 많아.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텍들이 이제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인수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할 네.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배 아프면 그거보다 그 힘든 게 없거든요. 맞아요. 예, 일라일리가 저렇게 시총을 치고 나가는데 네.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이킹 테라피틱스 거기 같은 맞아요. 경우는 결과가 지금 일라일리의 이제 마운저로보다 성능이 좋다. 예, 그런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라면은 사실 굉장히 또 그 M&A 이슈도 있고 또 다른 기업들도 그런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그런 바이오는 사실 임상이 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임상으로 해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것들이 이제 해외가 먼저 움직이고 국내도 이런 어떤 이제 기술력이 전혀 뒤치지 않기 때문에 네. 관심이 상당히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시기가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잖아요. 네. 이 시기에 가장 불안에 떠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예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이 컨택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조금 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저는 개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한미약품, 동아ST 이런 기업도 좋아요. 제가 이제 자료에 준비했던 뭐 이런 기업들 혹은 대웅제약이라든지 대원제약처럼 지금 이 비만 치료제가 SC 제형, 그러니까 이 주사 형태였는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붙이면 효과를 이제 준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주사 형식이 가장 효능이 좋고 그렇죠. 반응이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고 싶어서 맞아요. 예, 주사도 싫다. 맞아. 패치 붙이고 먹자. 먹고 해결하자. 네. 예, 이런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과연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한정 지어보면 펩트론이라는 기술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네.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화면에 펩트론의 주가를 좀 띄워놨는데 작년에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시장에서 붐이 딱 일었을 때 같이 움직였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 대포는 만약 일라이릴리 혹은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을 한 번 맞을 때마다 일주일에 효과가 간다라고 치면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이용했을 때 일주일 갈게 한 달 갈 수 있게 조금 더 지속성을 오래 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은 이제 스마트 대포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펩트론이고 네. 비만과 당뇨 이 산업에 적용하기 이전에 이미 항암 치료 시장에서도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기술 수출이 함께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펩트론이 굉장히 크게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약바이오다 보니 온갖 소문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노이즈를 잘 걸러내야죠. 네, 자 최근에 이 급락 한번 아래 꼬리 이게 제가 이제 화면을 볼게요. 펩트론을 봤을 때 이날 저도 좀 놀랐었는데 갑자기 급락 나오더라고요. 20%까지 그냥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이때 이제 이 펩트론에서 굉장히 빠르게 뭐 우리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우리랑 전혀 관련 없다. 감사 보고서에 대한 걱정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제약바이오는 이런 소문 하나에 네. 이렇게 휙휙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태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 한번 레벨업 이후에 소화하는 과정을 보이다가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기술의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쵸. 휘청휘청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체 기업이 너무 세게 나왔죠. 삼천당 제약 나왔죠. HLB 제약 나왔죠. 네. 알테오젠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만 당뇨 쪽으로 확 갔던 게 갑자기 또 이 항암 쪽 이제 파이프라인 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저는 이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비만 당뇨 쪽을 저는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펩트론을 우리가 한번 추적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대체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에서 펩트론이 좀 그래도 좋은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 빅파마 기업들이랑 어떤 기술 이전을 하거나 어떤 공급을 하려면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가 이번에 IR,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제 있었던 펩트론 IR에서 조금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GMP라고 하는데 이 의약품을 제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구입부터 제조 그리고 이제 출하까지 GMP 이 단순히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 기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턴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턴키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이제 고객의 인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 혹은 시기의 차이일 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좋은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GMP에 대한 설명을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GMP란 이런 거랍니다. 네. 이런 자료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다 보기 힘드니까 어디에 네이버 밴드에 경제창 이걸 검색을 하세요. 이번에 새로 오픈한 네이버 밴드. 네, 네이버 밴드에 경제창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준비했던 자료 혹은 이제 장중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저 그리고 부장님도 올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저희 대표님 그리고 소장님까지 저희가 여러분들 정말 자료가 많아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실시간으로 많은 자료들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밴드 경제창 꼭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GMP라는 것을 승인받은 기업들 국내 기업들 중에 사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작았었어요. 작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시가총액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작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 GMP를 받기 위해서 공장 건설하고 R&D 금액 투자하고 비용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확실한 어떤 이 진행 단계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먼 미래를 본 포석이네요. 그렇죠. 네. 펩트론 우리가 한번 저는 기대해 볼 필요는 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부장님이 보시기에 네. 국내 기업 투자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예, 현재 기술 개발 상황이라든가 어떤 이 자금의 수급이라든가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업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